예, 안녕하십니까. 교육과 개혁 강의를 맡고 있는 임현철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15강, 지난 14강에 이어서, 거시적인 교육관의, 거시적인 관점의 갈등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사회학에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보던 관점은, 예,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갈등론에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기능론에서는 키워드만 머릿속에 생각하면 돼. 긍정, 합의, 통합, 안정 이런 겁니다. 교육의 기능을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 거기에 대척점에 서 있는 갈등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갈등 이론의 교육적 관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14강과 마찬가지로요. 예, 기본적인 사회학에서 갈등 이론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갈등 이론에서 교육이나 학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다음에 기능론과 갈등론과의 비교점까지 여러분들 해서 15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15강은 여러분들 갈등 이론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갈등의 기본적인 이론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말은 여러분들 기능론과 마찬가지로요. 기능론과 마찬가지로 합의입니다. 합의.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사회 구조, 제도, 그다음에 법규, 규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니까 합의를 해야 된다 그랬죠. 왜? 일단 기본적으로 갈등론이나 기능론 모두 다 큰 틀에서 사회 구조, 제도 틀 안에서 보니까요. 근데 이 합의인데 이 합의는 기능론에서 했어요. 근데 요 합의는요. 기능론이 모든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합의를 했다면요. 이 합의는 여러분들 누가 한 겁니까? 네. 지배 집단이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기득권층이 하는 거예요. 자,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갈등론에서는요. 모든 이 사회에 이 사회에 크게 룰이라고 할게요. 룰, 구조 이런 건요. 얘네들이 합의한 거예요. 얘네들이 합의해서 당연히 누구한테 강요합니까? 네, 말 그대로 일반 사람들한테 강요를 합니다. 강요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능론에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내재화시키고 이 사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맡은 바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강요를 하기 때문에 이걸 내재화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강요, 이 강요는 다른 말로 억압의 수단, 강제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합의 여러 가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갈등 이론은 여러분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키워드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이 합의를, 이 모든 룰 구조 합의를 누가 했다? 야, 얘네가 했다, 얘네가. 근데 얘네가 했기 때문에 피지한테 그는 어떻게 느껴진다? 강요, 억압, 강제입니다. 기능론처럼 내재화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갈등은요. 기능론에서는 갈등이나 사회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했어요. 해결하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표현 드렸습니다. 얘가 갑자기 맡은 바 역할을 하다가 얘가 반역할을 한다 그러면 어떡하면 쩔어나면 된다고 했어요. 얘만 없으면 전체는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갈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이 갈등은요. 당연하죠. 당연시죠. 왜요? 그렇죠. 얘네가 강조하니까 얘네 둘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은 당연히 계속 끊임없는 갈등, 대립, 투쟁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바로 갈등 이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칼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라고 해야 되는지 칼 막스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죠. 자, 지배 집단, 피지배 집단. 얘네가 결정해서 강요한다. 얘네 둘은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능론과 다르게 갈등은 당연시 되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대립, 갈등, 투쟁의 상황에서 이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디오픈 사회 전체의 틀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안정이가 아니고 안정이란 부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변동, 개혁, 혁명 같은 이렇게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사회에서 기득권층이 모든 사회적 룰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밑에 사람들은 그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유리하게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틀을 바꾸려면 이런 갈등 관계를 없으면 어떡해? 예, 팍 올라가서 한 번에 무너뜨려야 돼요. 마르크스가 어떤 거죠? 예,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자본가들, 소수의 자본가들이 다수의 노동자들, 프롤레타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티업자,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 티업자. 이거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갈등 이론은 여러분들 이렇게 주장한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갈등이 당연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 조화, 균형이란 말보다는 여러분들 대립, 갈등, 투쟁, 변동, 개혁 이런 말들이 당연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키워드는 뭐 예전에 기본적으로는 사회 구조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지배 집단의 이익, 가치관, 수단 등은 어떻게? 자,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다시 정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단 학교나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당연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부정적이냐? 아, 중요한 말이 하나 있죠. 자, 기존 질서를 재생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기존 질서는 누구한테 유리한 질서? 예, 지배층들한테 유리한 질서. 자본주의 체제에 유리한 질서. 체제를 재생산. 그래서 어떻게? 자, 학교라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왔고요. 자, 기본적으로 지난 강의에서 했던 기능론은요. 학교는 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또는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화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라고 그랬죠. 똑같이 시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니네 줄 세우잖냐. 발등에 비만 줄 세우잖냐. 그래서 얘네 니네 말대로 좋은데 보내고 나머지 애들은 그렇지 않는다며. 그리고 얘네를 위해서 얘네 해서 이거 한 거 아니야. 유리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생산. 그래서 얘네가 좋은 데 가고 좋은 집단 갖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배 집단 체제가 변하지 않잖아.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 한 번에 기억해야 돼요. 자, 이게 갈등입니다. 그래서 기존 질서를 재생산. 우리가 이따 잠깐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 대학이라는 교육, 또는 특히 대학 교육이요. 요즘엔 대학 교육에서 만약에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거 물으면 너 공부를 왜 하니? 예, 대학 가기 위해서요. 너 공부 재밌니? 재미없죠. 그렇죠. 그럼 고등학생은 우리나라 입시 체제되면 그렇다고 쳐요. 자, 그럼 대학생들한테 공부 왜 하십니까? 그러면 네, 저는 진리 탐구를 위해서 상하이 탑이 되기 위해서 참 내가 욕을 못 하겠지만 이런 이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요즘에도 다 뭐야? 예, 스펙 쌓고 뭐 어떤 거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좋은 회사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 있죠, 발판. 예, 그래서 정해놓는 거 사회도 야 그래 뭐 영어 점수 높아야 돼. 뭐 그 다음에 어떤 입시 대학에도 많이 나가야 돼요, 그렇죠? 어학연수 좀 갔다 와야 되고요. 이러한 틀을 지네 집단에 만들어 놓고요. 그런 애들만 뽑아간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끝까지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자, 아까 다시 한번 쓰겠지만 여러분들 갈등 또는 사회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시 되는 겁니다. 당연시. 당연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회 문제는 당연시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여기는 이제 계층화. 일단 그럼 여러분들 이걸 앞서서 어떤 걸 기억하시냐? 자, 기능론에서는 계층화 어떻게 봤죠? 예. 일단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했습니다. 사회적 중요도를 다 합의했어요. 그래서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언제든지 맨 위에 올라가서 사회적 기여도가 높을수록 높은 보상 체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교육적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네, 학생들을 적재적소에 뽑는 기능이었어요. 배치하고 합리적인 분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지난 강의에서 무슨 말씀 드렸냐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고도의 연습 과정이 훈련 과정이 필요한 특정한 뭐 의사 같은 직업 같은 데서 예,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을 거기다 또 훈련할 수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오랜 학습 기간이 필요한 것은 그만큼의 보상 체계를 주는 거. 결국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 계층은 아닙니다. 개인의 노력 중요치 않아요. 쉽게 말해서 계층화는요 태어날 때부터 났어요. 어떻게? 요렇게 내가 여기에 자식으로 태어나면 난 끝까지 여기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는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여기에 가서는 모든 부분에서 나는 모든 게 다 상류층. 딱 태어났어요. 자, 기능론과 어떻게 구별되죠? 기능론에서는 예, 맞습니다. 기능론은 쉽게 말해서 기능론에서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안 바뀌어요. 이거는 공고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자, 기능론에서는 계층화 현상을 당연시 봤습니다.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왜?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서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노력을 안 한 거지 이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봐. 근데 갈등론에서 그렇지 않아요. 나의 노력과 능력에 상관없이요. 내가 태어난 집안이 우선돼요. 내가 태어난 환경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지배층의 자녀를 생각하면 넌 평생 피지배층이에요. 왜? 이 사회 질서는 갈등에서 말하는 이 사회 질서는 무조건 기득권 집단, 지배 집단을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럼 내가 만약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도 얘가 지배층이 된다면, 지배층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면 난 그대로 지배층의 모든 권한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층화는 여러분 부정하고요. 이거는 타파해야 될 겁니다. 중요한 건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뭐죠? 예, 집안 환경이에요. 집안 환경. 그럼 배경. 이런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갈등 이론은 부정적인 거 기억하시고요. 누가 하나만 기억합니다. 예, 지배 집단이 원하는 그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피지배 집단한테 강요한다. 이 사회의 제도나 구조, 틀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다. 이걸 변화시키고 그래서 갈등은 당연하다. 이걸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한다? 예, 한 번에 뒤엎어야 된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기능론과 비교해서 이해하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사회학이 아니고 사회학적 측면에서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하고는 교재를 보면서 이러한 갈등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 교육 학교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일단 신판 270페이지. 예, 270페이지 보시면요, 여러분들. 기본 전제. 사회의 본질을 갈등과 변동, 강압의 과정. 예, 갈등, 변동. 그렇죠? 갈등 중심의 변동. 기능론과 반대죠. 자, 니은. 사회는 계속적인 사회 구성원 간의 끊임없는 세력 다툼인데 끊임없는 대립, 투쟁, 갈등. 이해의 상충. 지배자의 압제와 피지배자의 정화. 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붙는 거. 끊임없는 불안정과 변동. 기능론과 단어 자체가 완전히 반대로 돌죠, 여러분들. 자, 기본 과정. 사회는 모든 면에서 변화의 과정과 이견의 갈등. 그렇죠? 갈등과 이견이 당연하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가?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한 게 아니고 지배층들이 합의한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니은. 사회의 모든 요소는 사회와해와 갈등을 변한다. 일정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일부에 의해 다른 일부의 강대다. 예를 들은 거죠. 기능론이 갈등론자한테 하는 거. 야, 사회 안정되잖아. 갈등론은 반대하죠. 야, 그 안정이 진짜 안정이 아니고 니네가 억압으로 눌러서 잠깐 그래 보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핵심 요소가 나옵니다. 핵심 요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기존 질서 재산 갈등 당연시한다. 그 다음에 계층화 현상은 부정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강제로서 유지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강제로서 유지되는 거 부분이 여러분들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징 첫 번째 한번 볼게요. 기능 이론과 마찬가지로 예, 맞습니다. 갈등 이론이나 기능 이론이나 둘 다 거시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기능론과 반대로 학교나 교육제도, 사회를 어떻게 본다? 예, 부정적으로 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능론은 긍정적, 여기는 부정적. 기능적, 부정.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니은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갈등 이론의 주 관심사는 사회적 불평등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강화 유지되는. 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기존 질서를 학교 교육은 기존 질서를 재생산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 질서를 재생산하기 때문에 이건 같은 말로 예, 기존 질서를 유지 강화시키는 거. 예, 이걸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교육에서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고요, 여러분들. 자, 이제 5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적 관점 똑같습니다. 일단 큰 키워드는 뭐라고요? 예, 부정적. 자, 그럼 5번. 교육의 기능. 지배 집단의 권익을 정당화하고 주입하여 기존 지배 계층 구조를 영속화하고 재생산한다. 네, 이쪽 말씀드렸죠. 학교 교육은 지배 집단의 가치적인 책임, 이데올로기를 학생한테 강제한다, 강요한다. 그렇죠?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여 사회에 실제하는 불평등, 빈곤, 부정 등을 교묘하게 위장한다. 지배 집단의 가치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학교란 지배계층의 이익을 영속화하거나 재생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존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육의 기본 과정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자, 따로 언급하지 않고 여러분들 쭉 읽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교육을 사회와 거시적 관점으로 연관시키는데 거시적 관점 맞습니다. 두 번째, 교육과 사회의 관계를 비교적 부정적 비입, 부정적 비입하죠. 기능론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적 사회 계급, 정치적 권력, 사회 지위를 사회 계층의 결정 요인으로 보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경제적 사회 계급, 내 지금 현재 위치, 내 부모님의 위치, 내 환경, 정치적 권력, 내 부모님의 정치적 권력, 내 집안 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 이것이 나의 계층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학교는 특정 집단의 사고 방식을 가르친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가르치고요. 북한에서는 사회주의가 아닌데 뭐라 그러죠? 우리 절대군주제라 그러나 하여간 등등등 그런 거 가르치고요. 자, 그다음에 학교 교육이란 특정 집단의 문화와 권익을 옹호하고 정당화시킨다. 그다음에 학교 교육 과정은 특정 집단의 문화를 재생산한다. 똑같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교육 제도는 사회적 구조의 불평등을 유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마르크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갈등 이론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라고?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가 어떠한 교육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학습이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을 교육으로 간주한다. 그다음에 교육을 사회개혁의 핵심 수단. 자, 마르크스는요, 교육을 통해 이거 하라고요. 그렇죠? 이러한 체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거 변화시키려면, 이런 갈등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된다고? 없애야 돼. 그럼 이거는 가르쳐야죠. 가르쳐서 지금 우리가 지배 집단에게 당하고 있어. 이거 없애야 돼. 그래서 교육을 여러분들 핵심 전수단, 사회 개혁을 교육의 핵심 전수단으로 보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정치 활동과 동일시하고 교육의 목적을 사회주의적 인간 현상. 자, 여러분들 마르크스는 뭐라고 했죠? 사회주의,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이론을 기본적 토대를 만든 사람이죠. 결국은 그러한 갈등론의 바탕으로 해서 사회주의가 결국은 소수의 지배자가 다수의 피지배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현상을 타파하고 모든 계층이 평등하게 지내야. 그러면 이 구조를 깨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혁명하자, 개혁하자, 한 번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성된 교육이라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생산적 노동을 지육민 아니라 체육과 결합시킨 교육은 생산의 능력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일 뿐 완성된 인간. 자, 그럼 어떤 교육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기능론에서는요, 기존의 사회 문화 유지를 사회를 위한데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인 교육과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부분적으로 고도의 학력 경쟁만 강화시킨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라 했어요? 어떤 교육이요? 생산적 노동을 지육, 육체적 발달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교육을 시켜라라는 얘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자본주의화에서 학교 교육은 여러분들 지금 현실로 이 갈등론자들은요, 현재 지배 질서는요, 저 위에 지배자들이 만드는 저것들은요 누가 한다고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지배층은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학교 교육을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죠. 왜? 이 갈등론자들이 생각하는 학교 교육은 말 그대로 자본주의 체제의 질서를 유지, 재생산시키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학교 교육을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그 내용. 학교 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네? 누구? 기본의 사회 자본주의 질서. 자, 이런 얘기를 하나 듣게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잠시 대학을 말씀드렸지만 진리의 상하탑 이런 거 없습니다. 요즘 뭡니까? 높은 좋은 대학 스펙 쌓고 쫙 해서 대기업이나 또는 몇 명의 전문 직종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가게끔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의 그 질서를 유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안에서 학문적인 영역 연구 안 일어나죠. 요즘에 학문적인 연구인데 대학원에 가서 이제 이루어진데 대학원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기본적으로 대학 교육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사나 교육행정가들이 양심적으로 그들의 교육적 의도를 실천에 옮길 수 없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학교 사회는 효과적으로 이익 사회와 정치 안정에 봉사한다. 이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히 첫 번째 줄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기능론의 갈등론에 대해서는요, 공헌점과 비판점을 마지막에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기능론과 갈등론을 한 번에 한번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정리 문제로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맨 문제 공헌점 볼게요. 자, 공헌점은 갈등이라는 공헌점 말 그대로 학교의 기본적인 모순들을 찾아봤습니다. 자, 기능론자들이 주장한 학교는 뭐라고? 예, 교육의 학교의 긍정적인 부분.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인간적인 사회 교육을 한다라고 했는데 에이 거짓말 마. 갈등 니네 그런 말 하면서 솔직히 몇 명 잘하는 애만 뽑아갔잖아. 이렇게 학교 교육, 사회 교육의 자체의 문제점, 모순을 비판하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기능론이 뭐라고 주장했다고요? 야, 학교는 교육은 네, 이 사회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사회화 교육을 시키는 곳이야 라고 했습니다. 갈등론을 딱 보고 웃기시네? 아니죠? 뭐라고? 야, 니네 그러고서 서열 세워놔서 몇 명 뽑아서 니네끼리만 하잖아. 니네가 지배집단, 니네 유리한 것만 만들잖아. 그리고 걔네들이 또 올라가서 또 유리한, 지네한테 유리한 만들고 또 대물림 할 거잖아. 이렇게 학교 제도와 사회 제도의 모순을 비판하는 거 첫 번째 공헌점입니다. 자, 두 번째. 말 그대로 학교 교육은 여러분들 기존에 뭐 지배집단의 문화를 재생산한다. 사회 자본주의 체제 질서를 유지한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고요. 자, 고정론 여러분들이니까 공헌점 기능론을 비판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러한 갈등 이론의 비판점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쉽게 말해서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육의 긍정적인 부분을 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갈등과 세력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육이 사회적 결속력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결속시키는 기능을 예, 과소평가하고 있다. 즉, 교육의 긍정적인 부분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얘기 가장 큰 얘기예요. 두 번째, 기존 교육에 대한 강력한 비판. 좋습니다. 근데 대안이 제시가 없어요. 그냥 비판만 하고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학교 교육의 비판은 있으나 사회주의 사회 교육의 비판은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어찌 보면 갈등론을 이해하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갈등론을 이해하는 가장 큰 키워드일 수 있는데요. 자, 교육이 경제적 구조에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는 주장하여 그 다음에 경제적 결정론을 빠진 거. 자, 여러분들 잠깐만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아까도 이거 네, 이거 지배집단이고요. 피지배집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나 여기 있으면 땡큐. 여기 있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강요, 억압해요. 그래서 둘이는 싸웁니다. 자, 이거 이해하셨죠? 근데 싸우는데 애초에 이거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애초에는 어떻게 결정? 자, 그걸 얘기할 때 마르크스는요, 여러분들, 네, 보통 우리가 유물론적 변증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변증법 우리가 뭐라고 됩니다. 변증법은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들 변증은 해결부터 해요. 상당히 많이 아시는 분이 있고 유물론입니다. 자,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역사 발달은 뭐였다? 예, 관념, 요게 아니고요. 유물, 물질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어졌다는 거다. 이 물질적인 이유는 예, 경제 조건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예, 경제적 조건입니다. 경제적 조건.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자본가, 그렇지 않은 사람 프롤레타리아. 즉 세상의 측면을요, 지배집단 같은 측면을 딱 하나로 결정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조건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조건만 따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관념, 즉 뭐 종교, 사상 뭐 등등 이런 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 체제를 일원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일원론적 기준으로 봐서 딱 두 개로 나눠요. 예. 아니죠. 사회는 그럼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졌다. 좀 경직적 사고를 가졌다. 특히 경제적 조건만 따졌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마지막에 비판점은 여러분들 개인의 의지를 무시하고 사회적 조건만 진행된다. 이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개인의 의지 무시하고 사회적 조건만 강조했다는 기본적으로 기능론에서 여러분들 같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네, 마지막으로 기능론과 갈등론 여러분들 딱 정했습니다. 자, 일단 공통점 여러분들 잡으세요. 자, 교육을 정치적
또는 경제적 구조의 종속 변화. 이건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사회 구조 제도의 틀 안에서 하는 겁니다. 즉 교육을요. 교육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회 틀 안에서 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냐, 이 사회 전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냐, 혹은 그건 기능론에서 말한 거예요. 갈등론에서는 아니다. 몇몇 애들한테만 유리한 거다 라고 여러분들 딱 종속 변수. 교육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 구조적 틀 안에서 교육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두 번째, 교육은 기존 사회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똑같은 말입니다. 교육의 내적 요인은 외적 요인입니다. 내적 요인은 여러분들 아닙니까? 교사, 학생, 그 다음 그러니까 상의 상호작용, 이런 것이 여러분들 교육의 내적 요인이라고 한다면요. 외적 요인, 외부적 요인, 그렇죠. 이런 거에 주목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차이점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안정, 변화. 교육은 기존 사회를 안정적으로 변하게 하는 기능이다. 교육은요. 그래서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요. 안정되고 통합되게 하는 중요한 긍정적인 의미다. 아니다. 대립과 갈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부정적이다. 이거는 정리하시면 되고. 그럼 한계점. 자, 이건 이 한계점 여러분들 말씀드려요. 기능론과 갈등론의 한계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거는 거시적, 다른 말로 하면 거시적 관점의 한계점은 똑같아요. 결국 이거의 가장 큰 키워드는 여러분들 뭡니까? 인간이나 또는 인간이 하는 그 교육 활동을 자체를 거시적인 사회 구조 틀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개인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교육의 인간 대 인간 자, 관계를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사회 구조 틀 안에서 인간과 개인을 보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인간 대 인간의 상호작용. 이 관계를 보는 건 미시적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거는 교육 자체에 주목을 합니다. 이거는 큰 틀에서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갈등론과 기능론은요. 14강 시범에서 이어지는 갈등론과 기능론은 교육을 맨 위에도 나왔지만 종속 변수예요. 교육의 주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 경제적 조건이 더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미시적 관점은요. 교육 자체의 기능에 주목을 합니다. 교육 자체의 인간 대 인간, 즉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주목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적 이론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론적 이론론. 결국 이걸 무시하고 뭐 한다? 이 구조만 따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내용과 관계가 있는 교육적 관점을 하겠습니다. 자, 사회 질서 유지 측면을 강조. 사회 질서 유지를 강조한다 그랬네요. 질서는 구성원의 합의된 가치, 그다음에 관점에서 유지된다. 세속주의는 권위보다 개인의 능력과 업적. 갈등론 아니죠, 이거 여러분들. 뭐죠? 기능론이죠. 그렇죠? 일부러 여러분들 갈등론 다 배우고 갈등론 내면 그냥 찍으실까봐 제가 한번 자, 기능론이죠. 기능론. 학교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유지한다, 심화시킨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 갈등론. 2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지배집단의 선호. 갈등론. 그렇죠? 자, 학교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분류 선발한다. 자, 여러분들 기능론에서 뭐라 했습니까? 합리적으로 분배. 그래서 어떤 말? 선발 또는 재배치. 재배치는 배치. 3번이면 기능론에 갔죠. 4번. 학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지배집단의 이익을 관련 매고 있다. 지금 배운 갈등론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주 이제 대놓고 이제 오늘 배운 거 나옵니다. 갈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사회 제도와 각 집단은 서로 다른 목적과 이해관계를 추구한다. 자, 서로 다른 목적과 이해관계를 추구한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관계 상충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상충이라는 단어. 그렇죠? 자, 그럼 맞죠? 모두 하나의 합의된 것이 아니고요. 서로 제도는 각각의 목적을 추구한다. 상충관계입니다. 자, 사회관계는 지배자와 피지관계. 피지관계. 3번 학교는 사회적 불평등은 이거 사회적 불평등을 뭐 한다고요? 예. 재생산하는 제도적 정치에 불과하다. 네, 1번부터 이건 다 갈등납니다. 4번 사회는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각 부분이 전체의 존속을 위해 사회는 유기체 전체의 존속을 위해 여러분들 기능론적 관점이 되겠죠? 자, 그렇죠? 자, 여러분들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교육사회학에서 갈등론의 주장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거 역시 틀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느낌이 오시죠? 갈등론의 주장이 아닌 건 기능론 찾아내면 돼요. 기능론이 아닌 건 갈등론 찾아내면 되시고. 자, 교육과정 지배계급 네. 사회의 구성 요소는 그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기능. 사회 구성은 서로 갈등과 대립은 항상 있다. 예. 교육의 선발 기능은 지배계급의 선발을 정당화하는 장치다. 지배계급.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교육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강부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능 갈등이 아닌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교육적 기능에 기본적으로 교육적 기능 교육 자체의 기능에 주목하는 그러한 우리가 어떤 해석적 의미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회학에서도 말하는 해석적 의미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고요. 자, 새로운 신교육학적, 교육사회학적의 내용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자세한 내용들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교육사회학에서는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험에서요. 무조건입니다. 기능과 갈등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크게 틀릴 일이 없습니다. 기능과 갈등 너무나 중요한 파트니까 여러분들 잘 비교해서 나머지 교재 내용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지 문제도 꼭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이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